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아침인데 좀 차분해진 것도 있고 좀 열기를 식히는 그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비가 어제 저녁부터 내리는데 어디서 이제 장마에 들어가죠. 6월 말부터 보통 7월 중순까지 장마가 나타나는 우리 한국의 기본적인 여름의 기후인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좀 차분해질 때 좀 주식이라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5% 넘게 상승을 하고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43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지수 자체에 대한 그 어두운 면을 보기보다는 한꺼풀 더 뒤집어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애플, 테슬라,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지속적으로 가는 놈만 가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지 전체적인 지수의 가격 조정, 밸류에이션 조정 이러한 조정에 눈이 돌아가면 이 장에서 승리하기엔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조정은 충분히 예견이 된 것이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둔탁한 조정은 아니고 약한 조정이다. 이 조정이 끝나면 장은 한 번 더 서머넬리의 상단부를 향해서 한 번 더 달려갈 것이다. 그게 저는 실적 발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 발표와 하반기 전망, 실적 전망 이런 전망들이 시장을 한 번 더 후끈 달아 올려서 끌어올려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봐라.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 주는 한 줄 요약이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72, 나스닥은 0.16, S&P 500은 0.47 하락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크게 하락한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되돌려 놓는 나름대로 그러한 약한 양봉들이 나왔는데 하지만 되돌리는 각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극단적으로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염려가 나타나면서 가격 조정,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이기고 극복하고 시장이 다시 썸머넬리의 배로 다시 타서 노를 저 가느냐. 이 속도전에 대한 생각과 어떤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발표했는데 일단 디프레션에 들어갔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디프레션. 두 번째,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4년, 5년짜리 인하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찔끔찔끔이다. 10bp밖에 오르지 않았다. 다음에 파월 의장의 곧 위에 청문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상당히 강경한 말을 쏟아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밸류에이션 조정,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소폭 조정 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에 배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반도체, AI, 2차전지 휴식 기간과 그리고 조정의 폭이 중요한데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썸머넬리로의 복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주 중반부터 다시 나타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비 21.7%나 상승을 했다. 깜짝 호조를 나타냈다. 몇 만치나 163.1만 채. 지난달에 134만 채였는데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는 게 향후에 이제 착공 건수가 예고된 건데 미래의 모습인데 생각보다 아주 강한 모습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중 고위급 서로 오갈 것이다. 정상대면도 기대를 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했지만 미국과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 이들은 우리들에게 제재를 가하면서 자기들은 몰밀대화를 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정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외유라는 것은 항상 굴을 3개씩 뚫어놓는 그런 여우의 그 와이즈한 면을 배워야 된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호주은행의 이달 금리 동결 가능성도 논의를 하고 있다. 호주 달러가 급락을 했네요. IMF가 캐나다에 대해서 조건부 금리 동결 이후 인상이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속도 조절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확 강한 브레이크가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서서히 속도를 죽이면서 멈추는 그러한 전략. 이렇게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지 않고 긴축이 마무리되고 간다. 이러한 것들은 주식시장의 호재인데, 그러나 이 호재가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 호재가 남아있는 것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우는 것에 대한 호재는 거의 다 빠지겠다. 문제는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금리를 떨어뜨릴 그 가능성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호재지 않을까. 그게 없다면 시장은 박스권에서 갇혀서 찌글찌글할 가능성,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다음에 EU가 반도체, AI 등 민감한 기술 보유 기업의 제3국 투자를 제한을 추진한다. 유럽의 이제 ASML이라든지 EUV 같은 행사를 하는 기업들, NXP 같은 뭐 차량 반도체들, 인피니언 같은 기업들 독일에 좀 있죠. 이런 기업들의 제3국 유출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도 이제 조절을 해간다면서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가는데 한국에는 우호적이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5.3%나 강하게 올랐는데 이제 니비안도 테슬라 충전소를 사용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협약을 했다는 거죠.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충전기 관련, 충전소 관련 기업들의 상승력은 차별화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 200개 신문사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죠. 디지털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알리바바가 CEO와 회장을 깜짝 교체를 했죠. 그랬더니 주가가 4%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페덱스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4분기 매출과 예상은 매출 4분기 매출은 예상을 하회를 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왜 페덱스가 중요하냐? 페덱스는 미국 경제의 실필출과 같은 거죠. 미국 경제의 실필출을 보려면 페덱스를 봐라.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듯이 우리의 딜리버리의 현상 이런 것들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슬로우 다운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오늘 새벽에 발표될 페덱스의 실적에 민감하게 워칭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하회를 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앞에서 유럽이 AI와 반도체 관련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 소식도 뉴스도 들었는데 반대로 최근에 인텔이 이제 유럽으로 서쪽이죠. 미국 봐서 서쪽으로 이제 계속 진출을 하는데 인텔의 유럽 반도체 가치 샀을 보면 아일랜드와 독일에서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폴란드에서는 생산과 테스트 시설을 짓고 이탈리아에서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과 조립 공장을 짓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R&D 센터를 짓는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텔이 ARM의 깜짝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죠. ARM 핵심 투자자로 IPO 전에 핵심 투자자로 삼성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인텔이 뭔가 새로운 반도체 제국의 부활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미국 정부가 다시 뺏긴 어떤 반도체의 그 흑역사를 찾아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인텔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 거의 60%, 삼성이 17%, 18%가 돼서 13%까지 줄었는데 이 파운드리에 이제 뭔가 빼앗겼던 자기들의 플래그십 기대를 꼽겠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인텔의 IDM 2.0의 주요 그 외신들의 평가를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고 고객사 요구 사항을 못 맞추고 있다. 경쟁사를 따라잡으려면 빠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파운드리 확장까지 많은 장애물이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IDM은 종합 반도체를 이야기하는데 D램부터 팹리스, 비메모리까지 다 하는 것을 IDM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미국 정부와 그 무서운 파워들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깃발을 꽂는다면 이게 꼭 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TSMC, 삼성전자, 인텔의 기술력을 보면 3나노는 우리 삼성은 12월, 작년 12월에 TSMC 작년 6월에 2나노까지 왔죠.
2025년에 2나노까지 오고 1.4나노는 27년. TSMC가 이 부분도 삼성전자를 살짝 앞서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에서 나노라는 건 뭐냐? 이 거리, 이 나노 몇 나노인데 반도체는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게이트와 소스와 드레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흐르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이것을 게이트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전류를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데 이 소스와 드레인의 거리를 나노라고 그러는 거죠. 네, 10억분의 1mm가 나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달러 지수는 0.27% 상승을 했네요. 미국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전부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달러 강세, 약세 100일까지 왔다가 달러 지수가 다시 102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1.16% 하락. 그러니까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이제 갈수록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2년짜리 4.1bp 하락을 해서 4.684.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3.72, 약 5.2bp 하락하는 금리는 하락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는 딱 70달러에 걸치면서 끝이 났네요. 70.20달러. 테슬라 5.34 상승. AMD, 제가 사랑하는 AMD 120달러, 110달러까지 왔는데 꾸준히 사야 한다.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AMD는 무조건 지금 250조에서 260조 사이인데 500조까지는 갈 것이다. 애플 0.05% 상승. 엔비디아가 맥킨지가 생성형 AI, 챗GPT 같은 걸 이야기죠. 글로벌 경제에 4조 4천억 달러가 추가될 것이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2.61%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 막판에서 이제 제가 열심히 밀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마지막 주가를 윗꼬리를 내고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아주 통쾌했는데 오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3만원 정도에 오면 한미 반도체 일단은 살짝 팔아주고, 그 다음에 3만 5천에 팔아주고 4만원이 맥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총을 5조까지 보고 있는데, 이제 3조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TSMC 0.39%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2% 하락, 메타 플랫폼스는 0.38% 상승, 노블록스는 0.07% 하락. 어제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27,985달러. 제가 25,000달러 근처에서는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28,000달러에 팔아야 된다 했는데 벌써 박스권 상단까지 28,000달러를 넘어서면 또 다시 줄여주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비트코인은 박스권 트레이딩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뜨거웠던 것은 중국 리오픈주가 살짝 올라오고 경기 순환주가 올랐다는 거죠. 바닥에서 유일하게 깔려있던 화학주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이들의 연속성이 이제 오늘 도마에 올라올 것이다. 철강, 화학, 조선 이런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조선을 제외하고는 철강과 화학은 연속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근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밸류에이션,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과 이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시장이 소화해낼 것이냐, 이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오늘 약간 고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모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했던 걸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고평가와 싸움이 지속 중이다.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안한 증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 선행지표 반등 시점에서 증시 밸류에이션이 경기 회복을 선반영하면서 반등하는 것은 과거 일반적인 흐름이지만 하반기 매크로 불확실성과 여전히 높은 금리 레벨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높아진 글로벌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안해서 시장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증시 전체보다 산업별 모멘텀과 증시 의 종목별 가격 부담을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유효한 시기다. 이러면서 자기 논리를 이제 펼쳤는데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초 대비 주요국 증시 성과를 봐도 올해 상승률이 높은 국가의 증시는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우리 한국말을 봅시다.
지금 EPS 변화율은 마이너스에 있죠. 그런데 퍼 변화가 밸류에이션 15배까지 올라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싱가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즉 밸류에이션이 미래 가치를 땡겨오면서 시장에서 고밸류에이션이 인용되고 인정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막대기, 푸른 막대기인 이 EPS 변화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시장은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에서 턴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으로 턴을 하는데 대부분 이럴 때는 뭡니까? 미국 국채가 좀 바닥에 있었는데 지금은 미 국채 10년짜리가 금리가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 이게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고밸류에이션을 주는 이러한 작업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조정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애널리스트가 빗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와 ISM 제조업 지수와 밸류에이션 간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에서 턴할 때 고밸류에이션 주는 걸 맞는데 거기서 과거에는 금리가 변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상수였다는 거죠. 저금리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변수로 작용을 했다는 고금리의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면들이 과거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증시가 호조시기였던 2007년과 2009년 저금리 흐름, 그 당시엔 저금리 흐름이 2009년과 저금리 흐름이 이어졌던 2013년과 14년, 금융위기 뚜렷한 실물 회복기였던 2017년, 팬데믹 이후 2020년과 2021년 상승기에 이러한 글로벌 증시 상승기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가능할지 이때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줄 게 가능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증시의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유는 연준의 긴축 의지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높아진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여전히 향후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그러한 수준이다.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과거 밸류에이션, 고밸류에이션을 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와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선행지표 중 하나인 ISM 제조업지수가 반등할 때 미국 국채 10년물 국률 충분히 하락해 있는 것이 역사적 흐름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주요 40여 개국 증시에 대해서 지난 1년 기준 평균 PER보다 높은 곳이 80% 이상을 넘는 국가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만큼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어느 나라든지 거의 좀 괜찮은 나라들은 전부 고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다는 거죠. 증시 전체보다는 따라서 산업별 모멘텀과 종목별 가격 부담을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이야기를 애널리스트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이런 고밸류션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일부가 다시 고점에서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 강도가 생각보다 세지 않다는 게 이제 우리들의 희망을 주는 거죠. 눌러서 바닥이 견고해지면 우리 이제 그 텀블링 하는 것처럼 탁 치어서 다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시장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 7월 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썸머넬리의 마지막 부분 30% 상단을 꼭대기를 향해서 맥스를 향해서 천장을 향해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에 배팅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제 뭘 배팅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결론 한번 봅시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철강, 화학, 해운 등. 하지만 연속성에 대한 담보가 없어서 저는 추격 매수를 개인적으로 비추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 애플 등 빅테크만 가고 중소형주는 조정을 받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한미가 딥커플링이 되는 면도 있고 커플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혼재해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종목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 번 자주 이야기하지만 지금 장에서 이것저것 막 난사하면은 정말 골로 가는 거죠. 뒷부만 치는 거죠. 따라서 AI,
GPU, 전고체 배터리, HBM 관련된 건설, 전력기계, 조선 등 이 정도 영역으로 좁힌 후에 참고 견디며 지속 보유하는 존버 전략 외에는 답은 없다. 여기서 수익률은 플러스 15에서 20% 정도이다. 이 정도 수익률이 올라오면 일단 이익 실현을 해라.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한 저의 결론인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경기 민감주인 철강, 화학, 잡주 등은 추격 매수를 비추한다. 올라가더라도 심포도로 생각해라. 저건 심포도야. 네가 먹을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덱스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외감 느끼는 것을 좀 줄이시고 소외감에서 탈출해야 이 장에서 견딜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종목은 KC텍인데 CMP라고 이제 연마를 하면서 이렇게 반도체를 연마를 하면서 필요한 연마제 같은 것을 생산한 기업인데 약간 소재 쪽으로 종목이 이제 도는 거죠. 눌러있다가 갑자기 튕겨져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고 시총이 4,464까지 올라가는데 오늘 추가 상승을 한번 봐야 되는데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다. 시총 한 5천억 정도에 도전할 수 있다. 잘 우리가 안 사는 종목이죠. 그런데 어제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기존 보유자들은 시총 5천억까지 봐라. 신규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조정을 좀 받으면 2만원 이하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제 카페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 카페 주소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새롭게 추천 종목을 보거나 시장의 변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엣지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오는 차분한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 아침입니다. 싱그러운 이 초여름의 시절만큼 우리의 주식도 마지막 썸머데이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